대학병원이 암 환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이면지로 사용하다 유출됐습니다. 줄줄 새는 대학병원의 개인정보 단독 취재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산 외제차가 잦은 결함으로 넉 달간 무려 1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판매사 측은 교환이나 환불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이 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이면지로 쓰다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확인차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프론트에는 환자 정보가 담긴 이면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종합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실태, 조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전주에 사는 A씨는 서신동의 모 아파트 입구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의문의 종이 묶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주인을 찾지 못한 A씨는 서류를 들춰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임 회원분들 이름이나 개인 전화번호 회칙이라고 쓰여진 거였는데 뒷장을 보니까 혈액 요청서라고 쓰여진 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환자분 이름, 병원 등록번호. 이 서류 뒷면에는 혈액 수령 요청서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지난달 24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요청서에는 암센터 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혈액형,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의 성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환자 개인정보가 든 서류를 이면지로 쓴 겁니다. 수소문 끝에 이 병원 혈액은행에서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는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지침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거죠. 제가 이제 물자 절약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 문제의 서류가 출력된 프린터를 열어봤습니다. 환자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이면지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잘못됐죠. 일단 환자 정보가 샜으니까 이면지를 아예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면지는 다 폐기하는 걸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병원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사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저희가 개인 의료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또 교육체계 이런 것들에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해온 혈액은행에 문서 파쇄기를 설치하고 이면지를 사용한 담당자에게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격 조종 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인데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2대에 특정 앱을 설치해봤습니다. 이를 설치하자 그중 한 대로 몰래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로 변하는 겁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엿본 26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의 한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스마트폰을 책상 밑에 설치한 뒤 여고생을 실시간으로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허락이 있던 것은 아니죠. 네. 글쎄 저희도 지금 저 한 2년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무음 카메라 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은 지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USB 메모리나 안경 등 변형된 불법 촬영 장비 사용을 막는 법안을 내놨지만 진화하는 불법 촬영 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앱을 이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앱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불법 촬영 범죄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나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고 불법 촬영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6,465건. 5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부족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값비싼 고급차를 샀는데 넉 달간 서비스 센터만 12번을 오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외제차 구매자에게 실제 일어난 일인데 판매사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김지수 씨는 지난해 10월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받은 지 2달이 안 돼 배터리 경고등이 뜨더니 같은 이유로 한 달에 3번이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판매사는 배터리를 교체해줬지만 새 배터리는 열흘 만에 또다시 방전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넉 달 새 서비스 센터를 무려 12번이나 오가야 했습니다. 인수받은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비스를 쉬는 날마다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도 아예 못하고 있고 이 차량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초기 결함이나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지난해 출고 차량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론법은 저희도 금방 시행할 건데 1월 판매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 전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특히 판매사가 결함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문제 재발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도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는 배선 문제가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차를 바꿔서라도 팔 때는 가격만큼 높은 품질을 강조하면서도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얼굴을 바꾸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답답한 건 소비자들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합니다. 무려 12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도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전라북도는 안타깝게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공장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만 21만 명, 지난해 최대 실적을 올려 이천시에 낸 지방세만 3,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천 공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새 공장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정부도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 원을 들여 이천 공장의 3배에 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자 5개 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기도 용인시가 유치에 성공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는 시도조차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일시에 산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사실상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새 성장 동력에 절실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건 새만금 공항 등 겨우 1, 2조 원짜리 사업 예타 면제가 전부였습니다. 120조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땅값 부담이 없는 광활한 새만금이 있고 공수표만 남발한 삼성의 부채를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역시 새만금만한 적지는 없습니다. 결국 전북에 대한 현 정부의 개발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전라북도 역시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초대형 사업 발굴의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기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새만금 개발 이후 변변한 국책사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전라북도. 언제까지 남의 떡만 부러워야 할 것인지 답답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과도한 인상으로 비난을 부른 의정비 조례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소송과 고발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21.15% 인상하는 내용인데 인상폭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군의원들 스스로 인상폭을 낮추는 수정안을 기대했지만 상정된 개정안은 찬반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간담회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그리고 절차 위반한 것도 없고.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나 봐요.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예요. 완주군 의원들은 이번 인상으로 연 4,065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도내 시군 의원 가운데 전주시 의원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국 군단위 의회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시민단체는 완주군 의회가 주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 최소한의 상식마저 잃었다며 통과된 의정비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 심의회 구성에 책임이 있는 완주 군수를 포함해서 의회 의장 등을 포함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관철시킨 완주군 의회가 이후 어떤 의정활동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 사업에 공모할 예정이었지만 보조 경기장으로 쓸 건지 아트홀 임대 과정에서 전북대와 이견을 보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는 게임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10년간 건지 아트홀의 무상 임대를 요구했지만 전북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전주 지역 택시 업체에게 부과됐던 과태료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 지역 7개 택시 업체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데는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에 더 책임이 있다며 택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로 건설된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78개 시민단체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설 우려도 있다며 도민 반대 서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 계야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야도항은 봄과 여름철 조기와 갈치 등 난류성 어족이 모여들어 어업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A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로 주차를 하다 옆차를 들이받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내 유치원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200명 이상 도내 사립유치원 15곳 가운데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1개 유치원뿐이며 200명 미만은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8개 유치원은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겠지만 교육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방안이 시급합니다. 도의회 김만기 의원은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은 353곳이고 이 가운데 43%인 156곳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동학 유적지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각각 3건씩에 불과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